부산 지역 이슈를 발빠르게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4월 10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의 자발적인 기부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예상했던 만큼 현 시점에서 나온 각 지자체의 성과는 자부심 혹은 보완책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부산시에도 결과물을 기초로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데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소개합니다.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비책으로 지난 2021년 10월에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제정을 했고 2023년 1월 1일부로 이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으로 해가지고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가령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에는 10만 원 세액 공제와 함께 나머지 90만 원에 16.5%인 14만 8천 원을 더한 24만 8천 원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여기에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기부에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럼 고향사랑 기부제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에만 주로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 제도가 지방 소멸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중 하나가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의 효과를 역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답례품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지역을 알리는 그런 홍보 효과 역시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매우 좀 의미 있고 긍정적인 정책이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럼 부산 경실련 입장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소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제도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 매우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부산의 경우만 봐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부산이 전국적으로 가장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그러한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데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서 볼 때는 좀 의미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 제도가 이제 시행한 지 4개월이 아직 채 안 되기 때문에 보완할 점이 좀 많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 측면은 아닙니다만은 시행 초기다 보니까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많은 홍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보완점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완점이 여전히 좀 필요하다. 아직 네네.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럼 전국 지자체들의 고향사랑 기부금 액수와 또 부산의 각 구군별 기부금도 궁금한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이 제도가 이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이후에 100일이 동안 각 지자체 모금액 현황들이 이제 지난 국회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모금 금액은 5,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1인당 기부 금액은 평균으로 14만 원 정도로 파악이 좀 되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접수한 곳이 전라북도 임실입니다.
지난 3개월 100일 동안 본다라면은 임실 같은 경우는 2,823명이 이제 기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1인당 기부 금액은 11만 1천 원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제주시 그리고 경북 예천군 그리고 전라북도 김제시 뭐 전북 무주 고창 무주 등으로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많은 수익률을 갖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본다라면 기부금을 1억 원 이상을 모은 지방자치단체는 총 21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모금 실적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초기이다 보니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나 의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문제이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거는 실적이 저조한 지역으로는 부산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중구라든가 서구, 연제구 등은 아직까지 이제 수백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산이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국 1분기에 이제 1분기 모금액 상위 30위 안에는 안타깝게도 부산의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다. 이기 때문에 좀 부산으로서는 많은 고민과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자체별로 봤을 때 부산은 조금 기부금 현황이 부족한 편이고 네네. 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시행 100일이긴 하지만 제도 시행 전에 예상했던 기부금 규모와 상당한 네. 차이를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부산 내에서도 구군별 차이가 있지만 부산 전체를 보더라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타 광역지자체 또 기초지자체보다 기부금이 적습니다. 예, 예. 이제 예상해 보면 아무래도 인구 수로 볼 때 출향인이 많기 때문에 기부금 모금이 더 활발할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인구가 오히려 작은 이게 광역시가 아니고 이제 도 단위에서 이제 기초자치단체들이 좀 더 많은 기부금을 이제 좀 모집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홍보 효과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산 중구라든가 서구, 이제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도시권의 기초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부자들에 대한 답례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점이 없지는 않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갖는 일정 정도 한계가 좀 있을 수는 있겠다. 뭐 홍보라든지 그리고 세액 공제가 아직까지 좀 낮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타 시도 같은 경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내용들을 본다라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좀 미리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미리 좀 준비하고 답례품에 대한 다양한 어떤 준비를 통해서 많은 또 시민들이 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좀 더 이렇게 빨리 준비를 했다라면은 좀 이러한 차이들이 좀 적지 않았겠는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더 많은 분발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공제액의 액수를 상향시키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전국으로 보면은 한 11만 원 정도가 많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10만 원대가 제일 많다는 거거든요. 10만 원까지는 결국은 100%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세액 공제를 많이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참여율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세액 공제가 금액이 좀 더 한도가 높게 된다라면은 좀 더 많은 기부자와 기부금들이 좀 모이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로 이제 전라남도의 경우 이제 기부자의 88% 정도 가량이 전액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10만 원 기부에 상당히 많이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공제액을 좀 상향시켜 기부금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큰 액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무리 개인보다는 회사라든가 어떤 법인일 건데
지금 개인만 지금 적용이 되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부의 허용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기부금 연 500만 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상향시킨다라면은 일정 정도 기부금이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하나 좀 한번 고려해봤으면 하는 거는 기부 모금의 어떤 그 대상을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일정 정도 기부할 수 있게 한다라면은 어쩌면 기부 참여가 되는데 기부 활성화에 좀 더 이제 낫지 않겠는가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들이 개선들이 된다라면은 기부 활성화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규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도 좀 더 완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 상한액 향상, 또 기부 참여 대상을 개인에서 기업으로의 확대, 또 속한 지자체로의 기부 독려를 이제 방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답례품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원활하지 못해 보입니다. 현재에서 어떤 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답례품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내가 기부를 했을 때 어떤 답례품을 받는가에 따라서 좀 더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든지 아니면 타 지역이든지 간에 어떤 답례품을 받는 것에 따라서 좀 확대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부산시도 답례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례품 선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선정위원들이 좀 선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기준이라든가 내용은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차이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산 중구라든가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과연 답례품을 어떤 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보면은 이제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답례품을 드린 경우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는 하는 거는 그 어떤 기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조금 이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착오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준비나 고민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처음에는 이제 이 농축산물에 대해서 좀 한정되는 경향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특산품들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이제 시행 초기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을 정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었고요. 결국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답례품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기부자들의 참여가 좀 적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청년 상품들과 이제 연계해서 청년들을 끌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들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관광 상품들을 답례품으로 이제 선정하는 이러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부 대상자들에 대해서 기부를 하는 곳에 대해서 좀 방문형이라든지 체험형의 답례품을 발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부 지방자치단체의 2차 또는 제3차 소비가 가능해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관계 인구 형성에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단순히 기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부를 낸 곳에 지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과 좀 연계를 한다라면 훨씬 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답례품 선정 기준이 아무래도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예. 이게 다양해지면 결국 지역 소멸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좀 효과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 뭐 초기이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뭐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제도가 갖는 장점을 살리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먼저 답례품에 대한 다양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답례품 선정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제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됨으로써 지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로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어떤 새로운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답례품이 어쩌면 단순한 물품을 넘어서서 어떤 지역의 어떤 하나의 부산의 좋은 하나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답례품으로 될 것으로 좀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역 소멸 보다가는 지역 알리고 또 그리고 지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이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조금은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로서 다양한 의견으로 수정과 보완을 거칠 때 이제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각보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이렇게 홍보 부족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고향사랑 기부제법상 출향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홍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 제한이 있다 보니까는 사실상 홍보나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좀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요. 지역의 향후회라든가 동문회 등의 이제 모임에서도 기부 권유라든가 독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요 기부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금 독려가 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좀 사실상은 좀 어렵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라든가 문자 그런 것도 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모금 독려 금지라든가 그리고 기부금 상한제 기준을 폐지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좀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한계가 있는 조건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좀 극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적극적인 의지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보완점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과로만 제도를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좋은 선례가 있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되는데 혹시 본받을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성공 사례가 이제 일본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2008년도에 고향 납세를 통해서 같은 제도를 지금 우리나라하고 시행을 해 왔는데요. 일본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보게 되면 2021년도죠. 2021년도 고향 납세 총액이 약 8,302억 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8조 원이 넘거든요. 도입 첫 해 같은 경우에는 기부액이 81억 엔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14년 만에 100배가 넘게 증가한 셈입니다. 일본 역시 초기에는 많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강진으로 인해서 일본 홋카이도에서 마을 학교가 이제 무너졌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고향 납세 제도를 활용해서 학교를 짓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기부 참여 대상을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들도 일본의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좀 보면서 좀 더 이제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많이 만들어 간다라면은 이 고향사랑 기부제 역시 좀 성공적으로 안착화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본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며 이제 우리도 고향 납세제와 같은 방식을 활용해서 기부 참여 대상을 넓히는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자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세택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 기부제 박람회를 기점으로 중간 점검을 받게 됩니다. 모쪼록 현재 나오고 있는 쓴소리를 성장통으로 삼아서 진정한 고향사랑에 대한 기부 문화로 올해 추석에는 더욱 단단해진 제도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